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헬라어 제13과 미래 능동대직설법, 중간대직설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진 교재 82페이지 낱말모음 139번 낱말모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낱말모음 아나블레프소, 아나블레프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나블레프소, 내가 쳐다볼 것이다 또는 시력을 다시 얻을 것이다. 이 아나블레프소는 아나블레포의 미래 형태입니다. 아나블레포. 두 번째 베소마이,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합시다. 베소마이, 베소마이 디포넌트로 내가 갈 것이다. 이것은 바이노, 전에 배웠죠. 바이노의 미래입니다. 내가 가다의 미래 베소마이. 세 번째 게네소마이, 다시 한번 게네소마이 디포는 동사로 내가 될 것이다. 내가 되다는 뭐죠? 기노마이죠. 기노마이. 그래서 기노마이의 미래 형태입니다. 게네소마이. 자, 다음 그노소마이, 한번 더 그노소마이 역시 디포넌트로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알다는 뭐죠? 기노마이죠. 그죠? 그래서 기노마이의 미래 형태입니다. 그노소마이. 그 다음에 디닥소, 다시 한번 디닥소, 이것은 디다스코, 내가 가르칠 것이다의 미래로서 내가, 그죠? 내가 가르치다의 미래로 내가 가르칠 것이다. 디닥소. 자, 그 다음에 디옥소, 디옥소, 예, 디옥소, 원래 디오코죠, 그죠? 디오코, 내가 쫓다의 미래 형태로서 내가 뒤쫓을 것이다 또는 디오코가 박해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뒤쫓다 또는 박해하다니까 디옥소는 내가 뒤쫓을 것이다 또는 박해할 것이다. 다음 독사소, 독사소, 예, 독사소는 발음이 비슷하죠. 원형하고 독사조, 그죠? 독사조, 여기죠. 독사조가 영광을 돌리다죠. 독사조. 독사소는 뭡니까?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이다. 미래 형태니까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이다. 다음 엘유소마이, 다시 한번 엘유소마이. 예, 엘유소마이는 내가 갈 것이다. 에르코마이, 내가 가다 또는 오다의 미래 형태로서 엘유소마이가 되겠습니다. 엘유소마이. 그 다음에 헥소, 헥소는 에코, 내가 가지다의 미래 형태인데 내가 가질 것이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가로에 있지만은 순표가 여기서는 미래가 되면 거친 순표가 된다는 것을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의 미래 형태는 헥소가 되겠습니다. 헥소. 자, 다음 단어는 캐릭소, 캐릭소. 다시 한번 캐릭소. 이것은 캐리소, 내가 선포하다죠. 그죠? 내가 선포하다 또는 전파하다의 미래로서 내가 선포할 것이다, 전파할 것이다 또는 설교할 것이다. 캐리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램소마이, 다시 한번 램소마이. F니까 램소마이 하면 되겠죠. 램하고 C니까 램소마이. 디포넌트로 내가 취할 것이다. 취하다가 뭐죠? 람바노죠. 그죠? 람바노. 그래서 람바노의 미래 형태로서 내가 취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프로슈크소마이, 예, 프로슈크소마이, 유에다가 C가 들어갔으니까 프로슈크소마이 되겠죠. 발음 쉽지 않습니다만 프로슈크소마이, 디포넌트로 내가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 그죠? 프로슈코마이가 원래 미래, 기도하다죠. 그래서 기도하다의 미래, 내가 기도할 것이다. 다음에 트리플로스, 맹인이죠. 맹인 또는 소경, 트리플로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트리플로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속도를 맞춰서. 아나블레프소, 베소마이, 게네소마이, 그노소마이,
디닥소, 디옥소, 독사소, 엘유소마이, 학소, 캐릭소, 램소마이, 프로슈크소마이, 티플로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시면 140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물론 미완료 시제까지도 현재 어근을 원어근으로 삼아서 거기에 연결 모음과 인칭 어미를 붙여서 형성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미래 능동태와 중간태는 새로운 미래 어근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미래 어근은 동사의 원 어근에 시제 전미어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여기 앞에 그 이해가 되시죠? 자, 원 어근, 현재와 미완료에서는 현재 시제에서는 그죠? 이 기본적인 만약 위어 동사한다면 위가 됐고 그죠? 미완료 시제까지도 이렇게 됐지만은 그죠? 현재 시 같은 경우는 여기 어미만 붙었지만은 미완료 시제는 뭡니까? 접두음도 붙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미도 변화되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같은 경우는 원래 현재에다가 현재 어근에다가 뭡니까? 시그마를 붙여서 이것이 미래의 기본 어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미래 그러면 특징은 뭡니까? 시그마가 붙는 것입니다. 시그마. 예, 시그마가 붙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예, 아시겠죠? risk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연결모 꼭 이렇게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re-o 예를 들어서 re-o라는 동사는 동사에서 re는 현재 어근일 뿐 아니라 그 동사의 원 어근도 되겠습니다. 그죠? 현재 시제면서도 원 어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미래 어근은 현재 어근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 어근에 원 어근 re와 시그마를 합하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ris가 되는 것입니다. re-o 같은 경우는 현재 어근과 원 어근이 re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어근과 현재 어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원 어근 re와 시그마를 합하여서 미래의 기본 그 형태를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ris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ris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미래 시제는 제1시제에 속하며 1시제에 속하며 현재 시제와 같이 제1시제의 인칭 어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1시제. 자,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리마인더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쭉 가보시면 여러분 자꾸 기억이 안 나면 자꾸 앞으로 보시고 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드리는데요. 자, 3과였습니까? 3과 있죠, 3과. 29페이지 보시면 1시제, 2시제 뭔지 계속해서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1시제, 2시제가 헷갈린 사람들은 1시제 29페이지 미래와 현재와 현재 완료 미래, 현재, 현재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 딱 기준 세웠을 때 현재 완료, 현재, 미래 이쪽으로 가면 1시제고 그 뭡니까? 그 뒤로 가면 미완료, 단순하고 과거 완료는 2시제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딱 기준을 해서 현재 완료,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과거, 미완료, 과거 완료 이것은 2시제에 속하고 이것은 1시제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1시제에 속하면 현재 시제와 같이 1시제의 인칭 어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모음도 현재 시제와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미래 능동태와 중간태는 현재 능동태와 중간태와 비교할 때에 현재는 어근이 re가 되고 그죠? 미래는 어근이 ris가 되는 것뿐 그 밖에는 똑같이 변합니다. 할렐루야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re하고 ris 현재와 미래의 차이는 이 시그마밖에 없다는 것. 그죠? 현재 능동태와 중간태는 이 시그마밖에 없다는 것.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특징은 뭐냐? 미래의 특징은 시그마. 예,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re-o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말했듯이
일시제의 능동태의 뭡니까? 어미 변화는 미, 시티, 멘테, 은티 이렇게 되죠. 그죠? 미, 시티, 멘테, 은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현재 능동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미, 시티, 멘테, 은티인데 그것이 바뀌어서 뭐 세월이 흘러서 바뀌었는지 뭐 이렇게 계속 흐르면서 바뀌어서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리오맨, 리에테, 리우시 또는 리우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에다가 그죠? 원래는 리스 그 다음에 연결모음 오, 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리소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리세시가 원래는 이렇게 원리상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리세이스 바뀌고 그 다음에 리세티가 리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수도 리소맨 그죠? 리소맨 그대로고 리세테 리세테 그대로고 리손티인데 리수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거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칭 현재하고 똑같죠. 시그마 이 들어간 거 외우 아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리소, 리세이스, 리세이, 리소맨, 리세테, 리수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인칭 단수는 내가 풀 것이다, 네가 풀 것이다, 그가 풀 것이다, 우리가 풀 것이다, 너희가 풀 것이다, 그들이 풀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미래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그마라는 것 그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 자, 143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에서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같은 모양으로 변화하였는데 미래 시제에서는 그 둘이 완전히 다르게 변합니다. 미래 수동태는 제 16과에서 설명드릴 것이니까 여기서 보지 않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리소마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풀 것이다 라는 뜻만 되고 내가 풀릴 것이다 라는 뜻은 되지 않는다. 자, 뭐라고요? 그 기억할 것은 미래 시제의 중간태와 수동태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리소마이 하면 뭡니까? 이것은 중간태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과 수동태가 헷갈리지 말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4번 리오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변화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 사이타이 오메사 스테 온타이 그죠? 온타이 되죠. 자, 그래서 현재와 같기 때문에 스티그마 빼고는 현재 중간태와 같기 때문에 리소마이 그 다음에 리세 리세타이 리소메사 리세테 리손타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소마이 리세 리세타이 리소메사 리세테 리손타이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풀 것이다. 네가 너를 위하여 풀 것이다. 그가 그를 위하여 풀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풀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풀 것이다.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풀 것이다. 이렇게 중간태적인 강조점을 두어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은 조금 포즈 하시면서 약간 포즈를 두고 다시 한번 입으로 반복해서 입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몇 번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45번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을 가진 미래 능동태와 중간태 보겠습니다. 동사의 어근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시제전미어 시그마를 붙이면 자음이 두 개 겹쳐서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동사의 어근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시제 전미어 시그마를 붙이면 자음이 두 개 겹쳐서 놓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리오는 아니지만은 어떤 이렇게 동사가 있을 때 끝에 마지막에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시그마가 붙기 때문에 이 두 개 자음이 두 개가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자음이 두 개 있을 때는 발음하기 힘들죠, 그죠? 이게 모음이 딱 있고 자음이 나오면 발음하기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델타가 드스 이렇게 이상하죠, 발음이. 그렇기 때문에 자음이 두 개가 될 경우에는 그 발음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프 같은 경우죠.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순음이랍니다. 순음. 순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조음하는 닷소리를 사전적 의미입니다. 순음. 그러니까 발음할 때에 입술을 가지고 이 내는 소리를 순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죠? 발음할 때 프는 입술이 닫혀야 되죠. 다 발음 이 입술이 닫혀야 되기 때문에 이 순음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순음 뒤에 시그마가 오면 뭐 그대로 발음하면 푸스, 부스, 푸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좀 잘못해놨죠, 그죠? 이게 크가 아니고 푸스죠, 그죠? 푸스. 그 다음에 이게 밑에 걸 해놨네요. 푸스, 부스, 그 다음에 푸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밑에 거네요, 그죠? 잘못했죠? 자 그래서 잠시만 뒤에 깐 봅시다. 똑같이 해놨네요. 이거 잘못해놨네요. 잘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앞에 발음 그대로 하면 푸스, 그 다음에 부스, 푸스 되기 때문에 푸시 여기 책에 보시면 푸시로 변합니다. 푸시 이렇게 그죠? 이 음으로 변합니다. 푸스 푸스. 그래서 피읍 시읒이 그죠? 푸스. 자 예를 들어서 펜포 같은 경우 펜포 되고 나서 펜프 그죠? 펜프에서 이 시그마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푸스가 되죠. 푸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펜프스가 아니라 펜프소 이렇게 펜시가 들어가서 펜프소 이렇게 되는 펜프소. 다음에 트리보 같은 경우에는 트리보에서 오메가 빼고 여기 비 베타를 끝나는데 여기서 시그마가 붙으면 트리브스가 아니라 트리프소 이렇게 트리보소가 아니라 트리프소 이렇게 나옵니다. 트리프소 시가 들어서 그다음 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래프 같은 여기 떼고 시그마를 넣으면 그래프스 되죠. 그래서 그래프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퍼브 수놈일 경우에 시그마가 붙으면 푸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푸스가 됩니다. 푸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흐죠. 흐가 되는데 이러한 음을 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구개음. 특별히 구개음이라는 것은 혀를 경국에 가까이 대고 내는 소리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발음할 때 느껴보시면 이 소리가 사실 이 구개음은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그죠? 할 때 그죠? 여기 뒤에는 영국이라는 건데 이 앞에 영국이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약간 좀 뭐랍니까? 그냥 물렁물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앞에는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입천장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구개라면 이 뭡니까? 이 입천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뒤에는 물렁물렁하고 여기서는 딱딱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면 여기서는 딱딱한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구개음 다음에 시그마가 오면 크스 그죠? 크스, 흐스 이렇게 되죠. 크스, 그스, 흐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시로 변합니다. 크시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오코에다가 오메가 빠지고 시그마가 붙으면 디오크소 되겠죠, 그죠? 디오크스 되겠죠. 그래서 크시가 붙어서 디옥소. 그 다음에 아고 같은 경우에 이걸 빼고 시그마를 붙이면 악소. 마찬가지로 아르호 같은 경우에 이걸 빼고 시그마 붙이면 아르소 되겠죠. 아르크스가 되니까 아르소. 발음할 때는 여러분 이게 그대로 분다 생각해요. 아르에다가 크 붙고 그죠. 아르 붙고 그 다음에 C 여기 스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아르소. 자 그래서 구개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크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같은 경우는 설음이라고 그러는데 설음은 이거죠. 혀를 가지고
내는 소리인데 서름 더 이게 참고로 서름이라는 것은 혀끝과 잇몸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트드 할 때 이 혀가 이빨과 그 위에 이빨과 그 잇몸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 트드스를 발음하는데 이 혀가 다른 데가 있으면 그 발음 잘못한 겁니다. 혀가 이상한 겁니다. 혀가 여러분 이상하면 안 됩니다. 트드 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름 다음에 시그마가 올 때에는 트드 스 같은 각 소리가 아예 그 음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쌉토 같은 경우에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리를 감추어 버리고 시그마가 붙었으니까 이 시그마가 앞에 조금 전에 했던 뭡니까? 그죠? 아까 했죠? 뭐였습니까? 순음이죠. 순음이 되니까 프스가 돼서 C가 되죠. 쌉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스튜도 같은 경우에는 드가 서름이기 때문에 스튜소가 되겠죠. 이게 없어지면 그죠? 이 소리가 아예 없어져버리면 스튜소가 되겠죠. 스튜소 됐죠. 다음에 페이소 같은 경우에는 페이소에서 이 세타가 없어지면 그냥 시그마 붙었죠. 페이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쌉토 같은 경우는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음으로 끝나는 그 단어에 시그마가 붙을 때에는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두 개가 연결될 때에 자연스럽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동사와 미래 어근과 기타 어근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번 보시면요. 동사의 원 어근과 현재 어근이 다른 경우는 많이 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동사의 원 어근과 현재 어근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래 동사의 원 어근으로 찾아간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140에서도 말한 것 같이 re오라는 동사는 원 어근도 re고 현재 어근도 re이지만은 어떤 동사에서는 그것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re 같은 경우는 이를 하기 때문에 구분 없이 하지만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1번 85페이지 캐리소의 원 어근은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캐리소 이 오메가만 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캐리소가 아니라 이것의 원어는 퀘릭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1에서 말한 대로 이 동사의 미래 어근은 원 어근 캐릭크에 시그마를 붙여서 만들며 그죠? 자, 크에 시그마를 붙이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전에 배웠던 크스 뭡니까? 자음 두 개가 겹칠 때에 변화된다는 걸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크스는 어떻게 됩니까? 크시로 변하죠. 그래서 책에서 설명한 것도 145에 의해서 캐릭크스가 아니라 캐릭스가 된다는 거예요. 캐릭스. 이것이 그래서 미래의 기본 어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캐리소의 미래는 캐릭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하나씩 따라보면. 자, 그 다음에 밥티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때 그냥 밥티즈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현재 어근은 밥티즈 맞지만은 원 어근은 밥티즈가 아니라 밥티드라는 것입니다. 밥티드. 자, 그래서 그러면 미래 어근은 어떻게 됩니까? 밥티드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야 되니까 아까 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죠? 이 음이 살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밥티스가 되고요, 그죠? 밥티스가 되고 이거 하나 중요한 생각인데 밥티스가 되고 그래서 미래 어근은 미래의 원형은 밥티소가 되는 거죠. 밥티소. 되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어근과 원 어근이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밥티조 같은 경우도 밥티드에서 밥티소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47번
헬라 동사의 미래는 불규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동사의 변화를 일정한 법칙으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을 펴보고야 각 동사의 미래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에 안 나오는 단어를 외우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책에 있는 것만 익숙하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8번. 동사의 기본적인 시제어근만 알면 거기에서 태, 법, 인칭, 수를 나타내는 각각의 형태로 변하는 것은 매우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령 carisso라는 동사에서 현재 어근이 caris라는 것을 알게만 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현재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의 모든 변화 규칙을 이행할 수 있으며 직설법은 아니라 기타 모든 법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인칭과 수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동사의 미래어근이 carricks라는 것만 알면 거기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태와 법과 인칭과 수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제마다 그 어근이 다르므로 기본적인 시제 어근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어근, 현재의 그죠? 기본 형태, 미래의 기본 형태만 알면 어떻게 해요? 미래에서의 변화, 현재에서의 변화,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마다 기본적인 시제 어근이 6개가 있는데 그 6가지 시제 어근만 알면 그 밖의 모든 변화는 그것에 기초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는 현재 능동태, 미래 능동태, 단순과거 능동태, 현재 완료 능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단순과거 수동태. 자, 이 6가지인데 뭐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나올 때마다 그 어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가지의 1인칭 단수 직설법을 가리켜서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 파싱할 때도 그죠? 가장 기본형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의 1인칭 단수가 가장 그 파싱할 때 여러분들이 적어야 하는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리오의 6가지 기본형 가운데서 2가지만 공부했죠. 리오라는 첫째 기본형을 기초로 하여 현재와 미완료의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형성됐고요. 둘째로 기본형 리소에 기초하여 미래 능동태와 중간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기본적 시제 어근이 동사의 원 어근이나 현재 어근에서 규칙적으로 파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사전을 보고 정확하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을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자, 149번. 어떤 나라의 말에도 모두 있듯이 헬라어에도 불규칙 동사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시제의 변화를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동사의 다른 시제 변화를 미루어 알기 어려운 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단어 했듯이 약간 좀 어색한 거 맞죠? 에르코마이라는 현재 동사의 미래는 엘유소마이 이렇게 됩니다. 엘유소마이. 잘못 찍었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엘유소마이가 된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일단 사전을 통하여서 엘유소마이가 에르코마의 미래라는 것을 알면 엘유스라는 미래 어근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변화를 더 쉽게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르코마의 미래의 기본 시제는 뭡니까? 기본 형태는 뭡니까? 엘유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 책에 나오고 또 연습 문제에 나오고 익히 문제에 나온다면 에르코마의 가장 미래의 기본형은 엘유스라는 것을 알면 자, 여기서부터 변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변하면 되니까 이것은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50번. 이 책 뒤에 있는 전체 낱말 모음을 보면 동사마다 그 기본형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용하면 동사의 여러가지 변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책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것만이라도 충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옮기려고 한다면 먼저 한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봅니다. 사전 찾는 법을 말하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시작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헬라어로 아르코의 중간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은
여기 동사만 찾으면 되죠. 시작하다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시작하다.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박창환 씨 그 책을 보면 시작하다라는 그 동사가 저 뒤에 보면 헬라어도 나와 있고 한글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하다라는 그 봅시다. 시작하다. 자, 278페이지죠. 그죠? 278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편에 아르코마이, 아르코의 중간태. 그죠? 아르코의 중간태일 때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왜냐면 아르코는 원래 중간태가 아닐 때 뭡니까? 지배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중간태일 때는 아르코마이 이게 시작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형이 아르코마인데 여기서 보면 뒤에 넘어가 봅시다. 자, 중간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한글 사전에서 아르코를 찾으면 두 번째 기본형이 아르크소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르코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다시 헬라어 사전을 찾는 거죠. 헬라어 사전 쭉 찾아가다 보면 보자. 260페이지 보면 그죠? 아르코 어디 있습니까? 260페이지 오른쪽 편에 보면 아르코, 아르크소, 에르크사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속격을 취한다, 시작하다, 가로에서 중간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코, 아르크소, 에르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것은 현재 능동태고 두 번 것은 미래고 세 번째 것은 단순 과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다라는 말은 아르코의 중간태이기 때문에 시작할 것이다 라는 미래는 아르크소의 중간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르코의 중간태 현재 미래가 아니라 중간태 미래가 되어야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겠거든. 먼저 한글 찾고 거기서 헬라를 찾아서 다시 헬라를 가서 헬라를 찾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헬라어 한글 사전에 아르코를 찾으면 두 번째 기본형이 아르크소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르코, 그 다음에 아르크소, 그 다음에 에르크사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현재 능동태, 두 번째 것이 미래 능동태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본형이 아르크소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시작하다라는 말은 아르코의 중간태이기 때문에 시작할 것이라는 미래는 뭡니까? 아르크소의 중간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미래의 능동태 기본형이기 때문에 아르크소 같은 경우는 내가 통치할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시작하다는 것은 아르코의 중간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르크소마이 되겠죠. 아르크소마이. 예. 그게 시작하다가 되겠죠. 시작할 것이다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뭡니까? 자,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시작할 것이다 라는 뜻을 찾아보려고 그랬죠. 그죠? 그들이 시작할 것이다 찾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다라는 동사를 찾았으면 이제는 변화를 해줘야 되는 그들이라는 것을 3인칭 복수기 때문에 3인칭 복수에 맞게 3인칭 복수 미래 중간대 직설법이기 때문에 그 맞게 변화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변화표에서 3인칭 복수 미래 중간대 직설법을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 사이트 하면서 온타이니까 그죠? we saw 들어가서 리손타이를 찾아서 아까 했죠. 그죠? 리손타이에서 이 동사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르크손타이가 되겠죠. 아르크손타이.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시작할 것이다. 앞에 제시한 그들이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미래 3인칭 복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동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따라오겠습니까? 못 따라오겠거든. 다시 한번 또 돌려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시작하다라는 거, 그들이 시작하다는 동사를 찾아야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한글 사전 가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찾는데 그 시작하다는 동사는 아르코의 뭡니까? 중간태가 돼야 됩니다. 아르코마이가 돼야 중간태일 때 시작하다는 뜻이 되고 아르코 능동태일 때는 뭡니까?
뭐 지배하다, 다스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르코마이를 찾아서 그 다음에 아르코마이 앞에 다시 이제 헬라 사전으로 가서 아르코마이를 찾고 거기 보면 뭡니까? 아까 아르코, 아르크소, 에르크사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현재, 미래, 단순 과거 이 세 가지 형태의 기본 형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르크소 같은 경우는 미래 능동태이기 때문에 미래 능동태는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미래 능동태가 아니라 미래 중간태로 가기 때문에 아르코마이가 돼야 되죠. 아르코마이. 자, 그래서 아르코마이가 그게 기본인데 그죠? 1인칭 단수 미래 중간태 직설법인데 거기서 아까 우리가 찾고자 한 것은 그들이게 되기 때문에 3인칭 복수가 되죠. 그래서 my site on on tie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르 손타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빨리 이렇게 다시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설명 듣고 나서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 동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덮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 밑에 자, 또 예를 들어서 so say라는 말을 번역하려고 한다면 우선 자연히 이 낱말의 두 번째 시그마를 미래 시제 전묘로 추측해서 resay와 유사한 형태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죠? so say니까 시그마가 미래의 특징이니까. 자, 그래서 so라는 두 철자로서 시작되는 낱말들을 더듬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렵지 않게 so조라는 낱말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렵지 않게라 했지만은 초보자들에게는 어렵죠.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어렵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원리만 좀 알면 so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so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기본형이 so로 나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자연히 so say는 so의 3인칭 단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뒤에 가면 이거는 바로 헬라로 가야 되겠죠. 헬라로. 자,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헬라로 가면 바로 so 봅시다. so로 가보면 시그마 어디 있습니까? 자, 270페이지 있죠. 그죠? 여러분 교재에 270페이지에 so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so 그 다음에 eso사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것이 제가 미래라 그랬죠. 미래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so 미래형이 나오고 그것은 뭡니까? 원형은 sozo 구원하다 그죠? 구하다 또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so기 때문에 이것을 so say는 뭐겠습니까? 3인칭 단수죠. 그죠? 3인칭 단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세 번째 예를 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세 번째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자, 악소라는 말을 보게 되면 먼저 x 안에 시그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추측하고 어떤 동사의 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악소. 자, 그러나 악소의 현재는 자연히 아코 또는 아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예. 사전을 찾아보면 아고가 바른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설명을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해놨네요. 자, 악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자음 두 개가 겹칠 때에 어떻게 크스로 변하는 게 뭐냐? 예? 크, 흐, 그 세 개가 발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가능성이 있는데 아코, 아호, 아고 이 세 개 중에 악소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더 정확한 것은 뭡니까? 완전 전혀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지만은 전혀 모를 경우에는 이 세 단어를 다 찾아보고 있는 것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51번 아주 어렵고 불규칙적인 동사들을 각과 처음에 나오는 낱말 모음에 소개하였습니다. 또 어떤 동사에서 변화했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 교과서 맨 끝에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불규칙 동사들을 모두 소개했기 때문에 혹시 더 원하신다면 그곳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과의 단어도 소화 못하면서 뒤에 가지 마시고 본과 먼저 다 소화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 152번 합성동사의 미래형을 찾으려면 먼저 전치사는 떼어버리고 남은 부분만을 가지고 알아봐야 한다. 이게 전에 됐죠, 그죠? 합성동사 같은 경우는 먼저 전치사 떼라 했죠. 예를 들어서 아펠류세세라는 말은 라는 낱말이 나왔다면 먼저 아포, 그죠? 아포 라는 전치사가 붙은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떼야 됩니다. 아포하고 엘류세세니까. 그래서 엘류세세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불규칙 동사표를 훑어보면 엘류 아까 했죠. 엘류소마이는 아까 에르코마이의 미래라고 했죠. 엘류스 아까 에르코마이의 미래 기본 어근은 뭡니까? 엘류스를 했죠. 그죠? 엘류스. 그래서 엘류소마이는 에르코마이의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류세세는 오메사 에세니까 그죠? 에르코마이에서 온 것 같이 아펠류세세는 아페르코마이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처음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익숙해지면 이렇게 왔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3번 미래 디포넌트 어떤 시제에서는 디포넌트이고 어떤 시제에서는 디포넌트가 아닌 동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바이노의 미래는 중간 대형을 취해서 베소마이가 됩니다. 즉 미래에서는 디포넌트이고 현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죠? 바이노는 디포넌트 동사 아니죠. 그러나 미래 같은 경우는 베소마이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서는 디포넌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사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조금 강의가 길어졌는데 설명할 게 많아서 길어졌는데 길어졌고 또 조금 복잡한 것도 있고 뭐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은 또 언어가 어려우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